네, 구급독학입니다. 앞에 1장, 2장에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과목은 이렇게 하고 저 과목은 저렇게 하고 보다는 이렇게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솔직히 이쯤 되면은 전략은 끝인 것 같긴 해요. 공시가 뭐 제가 양이 붙는 시험도 아니고 결국에는 큰 틀 잡아놓고 그 안에서 본인이 얼마나 잘하냐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공부법에 대해서 스킬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미 여럿 올렸지만 또 뭐 최신판 좋아하시니까 말씀드릴 거고, 영상이 최신인 거지 방법은 거의 차이 없긴 합니다. 이 쓸데없는 말을 굳이 왜 넣냐면 공부법 수집을 적당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믿기시겠지만 공부법 콜렉터가 정말 많아요. 공시판에서 제일 이상한 거는 공부법만 수집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상하고 나쁜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공부법 첫 번째는 일단 이제는 꽤 유명해진 팔짱 공부법입니다. 근데 이름처럼 꼭 팔짱 끼고 공부해야 좋다 이게 아니고 굳이 손을 쓰지 말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굳이인데, 손 쓰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손을 의미 없이 써서 괜히 공부에 도움도 안 되는데 시간만 더 들게 하고 장기적으로 공부 시간만 축내게 하는 이런 수험에서 병목 현상을 없애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손을 의미 없이 쓰는 게 뭐냐? 책에 적혀 있는 거 그대로 따라 또박또박 적으면서 괜히 암기한다고 씨부리는 거나, 영어 단어 괜히 손으로 쓰면서 외우거나, 책에 이미 정리된 거 그대로 또 굳이 똑같은 유형 노트를 만들거나, 틀린 거 그냥 눈으로 해설 보면 되지 굳이 오답 노트 만들거나, 이런저런 행위들인데, 이러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해야 더 잘 외워지는데 네가 뭔데 하지 말라 하냐 할 수 있는데, 한번 궁금하면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만 잘 외워졌다고 느낀 건지 일주일 뒤에 한번 다시 보세요. 처음 보는 개념 그렇게 열심히 써서 시간 축냈는데 일주일 뒤에도 기억이 다 나는지, 응? 아니라고. 왜냐면 제가 공부 개 못할 때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믿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땐가 교과서를 5번 따랐으면은 내신 100점을 딴대. 그래서 저 진짜 열심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개뿔 그냥 반에서 팔짱 끼고 독서대에 올려놓고 눈으로 존나 갈기던 애가 항상 시험을 제일 잘 쳤어요. 이게 왜냐면 효율 문제인데, 손으로 쓰나 눈으로 보나 똑같아요. 응? 손 써서 더 잘 외워진다고 느끼는 건 그냥 그만큼 그 잔만한 개념에 긴 시간을 들이니까,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쓰니까 그 순간에 잘 외워진다고 느끼는 거지, 이게 더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써야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면 그냥 손을 안 쓰니까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손 써야 돼. 이럴 때는 기화펜이라고 시간이 20분 정도 지나면 잉크가 알아서 마르면서 본인이 표시한 게 사라지는 펜이 있는데, 이걸로 그냥 문제집에 뭐 동그라미를 치든 줄을 긋든 문제집 체크를 하든 휘갈기면서 책을 넘기는 거야. 근데 왜 기화펜이냐면, 샤프나 볼펜으로 하면 책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져도 본인이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이 단계에서 의미 없이 휘갈길 때에는 의미 없이 책을 더럽히는 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고 본인만의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 때야 뭐 그때 돼서 이래저래 표시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공부 초반에 보통 뭐가 중요한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공부할 때, 그때는 그냥 귀화펜으로 휘갈기면서 집중 안 될 때 하는 거 추천드리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해도 되는 때는 본인만의 생각 정리가 좀 필요할 때, 이게 그냥 책에 있는 거 그대로 받아 적는 거랑은 달라요.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적는다기보다 그냥 뭐 개념 봤는데 뭔가 머릿속에서 여러 개가 둥둥 떠다녀 복합적이고 정리가 안 돼. 그러면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용도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런 거 글자로만 보면은 초반에 줄글로 공부할 때 뭐가 뭔지 몰라요. 다 존나 헷갈려. 근데 이거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있게 본인 생각을 정리할 때 쓰면 괜찮아요. 뭐 당연히 계산 문제 풀 때 손 쓰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고, 이럴 때 손을 쓰면 되고, 평소에는 그냥 손 안 쓰고 눈으로 휙휙 넘기는 게 좋아요. 왜 좋냐면 일단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덜해. 안 믿기겠지만 은근히 손을 쓰고 입으로 말하고 이거 다 꽤 칼로리 소모가 되거든요. 빨리 배고파질 거예요. 근데 눈으로 갈기면은 빠르고 에너지 소모가 덜 합니다. 물론 이러면 졸리다 하면은 그때 뭐 맘대로 해도 되는데, 하고 싶은 말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축 내는 행위를 하지 말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공부법은 외우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미 영상도 있지만 이게 뭔 소리냐면, 저희가 뭐 소설을 보든 웹툰을 보든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 이거 뭐 암기하려고 읽고 안 하죠. 그냥 재밌으니까 읽잖아요. 그러면 웹툰 봤어, 응? 다음 주에 최신화 떠서 봐.
지나하는 내용이 뭐 하나도 기억 안 나나요? 아니죠. 기억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공부에 쓸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공부할 때 처음부터 외우려고 해요. 외우려고 한다는 거랑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랑 무슨 말인지 알고 넘어간다는 거랑 다 다른 말인데, 일단 외우려고 하지 말아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가령 한국사 공부를 한다고 칩시다. 김부식이가 삼국사기를 썼대. 그러면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그냥 읽고 김부식이란 사람이 삼국사기 썼구나 넘어가면 끝인데, 여기서 외우려고 한다는 거는 이거 보고 또 괜히 중얼거리거나 머릿속으로 막 계속 되뇌이거나 뭐 손으로 써가면서 김부식 삼국사기 김부식 삼국사기 이러는 거예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저희는 어떤 공부를 해도 책을 1회독만 하고 시험을 치러 가질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험 칠 때까지 책을 여러 번 볼 거고, 아까 말한 내용도 회독하면서 계속 볼 내용인데 그걸 왜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냐 말이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여러 번 회독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동사냥이라고 생각하고 돌리다 보니까 굳이 외우려고 안 했는데 외워지는 게 꽤 많다. 이게 수험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게 제일 가성비가 좋은 방법이에요. 외우려고 하면 일단 스트레스도 받고 안 외워지기도 하고, 아니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면은 뭐라 안 하지. 근데 군대에서 복무신조 외우는 건 외우잖아요. 이딴 말 하는 새끼들도 있는데,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훈련소 때 복무신조 외우는 거 2시간 걸렸거든요. 근데 2시간 걸려서 복무신조 4줄을 쳐 외웠어요. 2시간을 써서 4줄을 외웠다고. 근데 수험 공부하면 몇천 줄을 외워야 하는데 그럼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래도 안 외워지는 게 무조건 있는데 그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걸 최대한 늘려놓은 다음에 이게 끝까지 안 외워지네, 그런 것들이 선별되면 그때 돼서 손짓 발짓 연병을 떨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나는 외우라고 하지 말라 했지 이해하지 말고 넘어가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합니다. 적당히 의무교육을 받았으면은 영어 문장이 있으면요, 영어 단어 뜻 몰라서 해석은 안 돼도 영어를 보고 발음을 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 뜻 모르면 읽을 수는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걸 법과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다 한국어야. 읽을 수 있어. 근데 법 용어, 뭐 기각, 각하, 수리 이런 거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이거를 그냥 구급독하게 읽고 넘어가랬다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씨발 읽고 넘어가면은 그냥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고, 이런 건 모르면 좀 찾아보면서 무슨 말인지 알면서 해야 됩니다. 행정법을 예로 들어서 시장 군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뭐라 하는데, 이런 문장을 봤을 때 수리가 뭐지? 모르겠다. 회독하다 보면 이해되겠지. 이게 아니라 이거는 모르면 좀 찾아서 알아보시라고. 그리고 여기서 법과목 꿀팁은요, 수리든 뭐든 그냥 법 용어를 풀어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어렵거든요. 본인만의 용어로 쉽게 바꿔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꽤 많이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 수리라는 단어를 대충 승락 정도로 생각해요. 이게 뭐 정확히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대입해도 풀리거든요. 수리 대신에 승락을 넣어서 읽어봅시다. 전입신고의 승락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전입신고를 승락함으로써 당연히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말은 되죠. 근데 참고로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안 된대요. 근데 내가 이 행정법을 공부하는 지 6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아냐? AI를 활용하세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것도 풀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길고 어렵고 저걸 다 외우려고 하면은 뭔가 외울 게 많아 보여요. 네, 이거를 대충 요약도 해보세요. 요약하면은 시장 군수는 전입신고는 알 거 아니야. 주소 옮기는 거잖아. 이거를 심사할 때, 승락할 때 지자체에 끼치는 영향은 고려하면 안 된대. 근데 여기에서 이해를 한다는 게 뭐냐? 왜 고려하면 안 될까?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응? 그럼 그냥 이걸 AI한테 쳐보는 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알려줘요.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래. 그래, 내가 맘대로 살고 싶은 곳 가서 살겠다는데 지자체가 뭔데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나를 거절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가 오면은 이해가 완벽히 된 거예요. 그럼 전 꼴랑 이 영상 찍는다고 저 한 줄짜리를 본 거지만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거예요. 이해가 됐으니까. 이러면 이제 이거는 나한테 암기거리냐? 아닙니다. 저기서 혹시나 시장 군수 대신에 도지사 대통령 이런 거 오거나 하면은 그것도 암기거리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막상 다시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냥 시군 전입신고인데 시장 군수가 하겠지로 되면서 당연한 게 돼요. 이러면 이건 더 이상 암기거리가 아니고 이해한 거고 저한테 상식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암기고 암기할 게 많다인데, 수험에서 말하는 암기거리는요, 당연하게 이해된 것들을 제외한
진짜 단순 암기들만 암기거리입니다. 그냥 굳이 따지자면은 행정법에서 뭐가 통치행위인지, 뭐가 영조물인지, 뭐가 90일 이내고 뭐는 30일 이내인지 이런 것들은 암기거릴 수 있어요. 사실 이것들도 고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당연하게 될 수 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인데 회독을 반복하면 대부분의 것들을 이 방식으로 하면은 자동 사냥이 됩니다. 외우려고 안 했어요. 그냥 무슨 말인지만 알면서 넘어갔어. 그리고 반복했어. 그러니까 외워지고 이해도 돼. 그러면 이제 상식이야.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을 외우려고 하진 않잖아요. 지구는 둥글다. 겨울엔 춥다. 이거는 상식이지 외우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그때는 외우시라고. 외우는데 극한으로 깎으면은 외울 거리가 생각보다 얼마 없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예시로 든 행정법 저거는 존나 쉬운 거고 당연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꽤 많죠. 그럼 이것들은 막 쉽게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땐 어떡하냐? 미루세요. 그냥 한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아예 이해가 안 가. 머리가 돌이 된 것 같아. 그럼 거기서 시간을 더 이상 죽 쓰지 말고 미루세요. 언제로 미루냐? 다음 회독으로. 다음 회독 때는 이해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미루세요. 다음 회독이 됐다. 봤는데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미루세요. 그냥 계속 미루고 미뤄서 그렇게 남은 것들만 나머지는 다 알고 그렇게 미뤄서 모르는 것들만 남았으면 그때 돼서 이해하려고 연병 떨고 안 되면 그냥 외우시라고. 수험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들 말고도 말하다 보니까 많은데 여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